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부의 형태, 우리 크게 두 개 배웠죠.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 이렇게 두 가지 발달 배경,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정부의 구성 방식, 특징, 이렇게 두 가지 복습해 본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하고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의원내각제를 먼저 배웠었죠, 그죠? 의원내각제의 의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부인 의회에 의해 행정권을 담당한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의원내각제 같은 건 이렇게 내각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이 아니고 그냥 행정부다라고 그때 말을 했었죠. 자, 이렇게 의회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죠. 자, 의회하고 내각은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로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게 의원내각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발달 배경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그때 설명했었죠. 17세기 영국에서 발병되었습니다. 이유는 절대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의회 중심의 정부 형태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 지금도 그래서 설명했었죠.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유럽 쪽에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의원내각제는 발달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이게 중요하죠. 정부 구성 방식. 정부 구성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대통령 의사와 동일합니다. 의회 의원을 총선거로 뽑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가 구성된다고 했죠.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총선거로 뽑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대통령제와 동일한 과정이지만, 자, 이 이유가 다르다고 했죠. 자,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의 대표를 행정수반인 총리로 선출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선거를 통해서. 자,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의회에서 과수당 의석, 즉 많은 과수표를 확보한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선거를 통해서 따로 뽑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 또한 투표로 따로 뽑죠. 하지만 여기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 의회를 선거로 구성한 다음에 그 의회에서 가장 과반수의 표를 받은 다수당의 대표를 행정부 수반이 총리로 선출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총리가 선출되면 총리가 강요들을 추천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했죠. 자, 옆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때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그림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보면요. 국민들이 먼저 선거를 통해 의회를 뽑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쓰는 말로 하면 국회랑 똑같죠. 국회. 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죠. 내각의 행정부, 즉 행정부 수반이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내각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설명했죠. 그죠? 자, 특징 볼게요. 특징.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입니다. 자, 의회와 내각은 서로 긴밀합니다. 그 이유는 내각의 장인 총리를 의회에서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자, 두 번째 볼게요. 책임 소재죠. 책임 소재. 자, 의회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내각은 의회에 의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죠. 자, 이 이유 한번 그때 설명했습니다. 자,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자, 반면에 내각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장인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각은 자신들을 구성해준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 세 번째 볼게요. 의회 의원이 총리 또는 강요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회의 국회의원들 또한 총리 또는 강요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죠? 자, 네 번째입니다.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집니다. 내각 같은 경우도 이제 의회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여기 보이죠? 권력융합형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력융합형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내각 또한 법률안 제출권을 줌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이게 중요하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가집니다. 자, 견제수단이죠. 견제수단.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불신임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의회는 본인들이 내각을 직접 구성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내각이 만약에 잘못된 정치를 했을 때 이런 내각 불신임권이 행사가 되겠죠. 그죠? 자, 반면에 내각 같은 경우는 의회에 의회 해산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의회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의회 횡포로 인해 내각이 제대로 된 행정을 못할 확률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잘못된 행정을 이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내각에서는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의회가 해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그때 말했듯이 신중해야 한다 했죠. 신중.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업 시간 설명했듯이, 자, 내각 불신인 것과 의회 해산권은 형태로 보호했을 때 기존에 있던 의회나 내각을 전부 다 해산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와 내각을 재구성하는 선거를 거쳐야 한다 했죠. 자, 그 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 비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각 불신인권과 의회 해산권은 신중하게 발동시켜야 한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의원내각제의 특징 한번 볼게요. 의원내각제의 특징 마지막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합니다. 자, 우리 가까운 나라로 일본 예로 들었었죠. 일본. 자, 일본은 총리가 있고 천황이 있습니다. 자, 행정부 수반이 총리죠. 그죠? 자, 반면에 국가원수는 천황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모든 역할을 다 합니다. 그렇다면 천황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천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명목상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명목상.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있고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봤을 때 총리라는 행정부 수반이 있고 그 다음에 천황이라는 국가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모든 역할은 총리가 담당한다. 즉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의원내각제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정부 형태, 그 다음에 특징에 관해서 배워봤고 복습해봤고, 자, 다음에는 대통령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부 형태죠. 자, 대통령제입니다. 자,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운 의원내각제와 달리 입법권을 갖는 의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의회 그리고 내각이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였죠. 그 이유는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내각의 수장, 즉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본인들이 선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죠?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독립적인 기관. 자, 발달 배경 볼게요. 자, 의원내각제 같은 게 영국에서 발달했다고 앞서 설명했고,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발달되었죠. 자, 절대군주가 아닌 국민이 선출하는 국가원수, 대통령을 중심으로 된 정부 형태가 미국에서 발달하면서 대통령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의원내각제도 이게 중요했지만 대통령제도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 구성 방식. 자,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아까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하나밖에 없었죠. 어떤 선거밖에 없었죠? 그렇죠.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의회 구성으로 인한 선거가 국민들을 통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구성된 의회가 직접 내각을 다 형성시켰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따로 있고 두 번째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별도로 실시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입법부 행정부는 각각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겠죠. 옆에 그림 보면 되겠죠. 이것도 그때 학습할 때 그림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각각 독립적인 기관으로 입법부, 즉 의회와 행정부, 대통령을 선거로 뽑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자, 특징 한번 볼까요? 자, 특징. 자, 첫 번째 입법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이죠.
자,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권력 분립형이 아니고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였죠. 그 이유는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의회가 직접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 즉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지만 이렇게 보면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의회와 대통령을 모두 뽑기 때문에 권력이 서로 나눠지는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국민에 의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자, 이거 책임 소재죠, 그죠? 자, 국,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그 다음에 내각 같은 경우는 서로 정치적 책임이 다릅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서 도와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내각, 즉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형성시켜준 의회에 책임을 진다고 했죠. 자, 하지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본인들이 뽑아준, 즉 본인들이 선거로 인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는 특징이 있죠. 지금 보면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특징들이 쭉 나오는데 서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첫 번째만 보더라도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지만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인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국민에 의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 책임의 소재가 의회 같은 경우에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행정부, 즉 내각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책임을 졌었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와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전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때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의회 의원과 강요의 겸직은 금지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회 의원이죠. 즉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과 강요의 겸직은 금지되죠. 자, 아까 특징 정반대로 했죠. 반면에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어땠죠? 의회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의회 의원하고 강요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 내각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 위에 보다시피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죠. 그죠?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 의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권과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집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견제수단. 항상 의원내각제도 그렇고 이 견제수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자, 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즉 행정부의 탄핵소추권 동의 및 승인권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을 잘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탄핵소추권을 동의시키고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거죠. 자, 그렇다면 마냥 이렇게 대통령에게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죠. 자, 대통령 또한 의회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목적이 입법부죠. 즉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대통령 입장에서, 즉 행정부 입장에서 별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 볼게요. 자,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 자, 우리 앞서 의원내각제에서 가까운 나라 일본 설명했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국가원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 존재인 천황이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행정부 수반,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담당하는 것은 총리가 담당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 반면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외교, 즉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거나 또는 협정 같은 거를 맺을 때 모두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위 또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원 내각제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게 대통령제의 특징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의 의미, 그 다음에 정부 구성 방식과 특징,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복습해봤습니다. 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가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둘 중에 하나만 이해를 한다면 다른 대통령제라든가 의원내각제의 특징 정도는 가볍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런 의미와 특징 가지고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그 다음에 발달 과정 한번 배워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죠.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표는 정부 형태 A, B의 특징을 비교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적은 후 그중 하나의 응답만 보이도록 나머지 응답을 가린 것입니다. 단 A, B는 각각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의 하나이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예, 아니요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기에 표를 봤을 때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죠. 이 부분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가? 자,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거는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수단을 주는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의 성격입니다. 대통령제. 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네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A하고 B가 전형적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대통령제면 자연스럽게 A는 의원내각제죠.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가? 자,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 거는 권력 융합 형태인 의원내각제밖에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가 들어가고, 자, 여기는 아니오가 들어가겠죠.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강요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죠.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가?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경우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대신 의회 불신임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죠? 자, 가는 질문이 없네요. 가는 질문이 없는데, 자, 여기 밑에 응답 예의 개수가 각각 2개씩입니다. 지금 서로 하나씩밖에 없죠. 그죠? 서로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여기는 질문이 뭐든 간에 예 2개가 들어가야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 표를 토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에서 의회는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내각제죠. 그죠?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권과 임명권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A가 아니고 B가 돼야겠네요. B.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B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자, 내각 불신임권과 그 다음에 의회 해산권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죠. 자, 근데 B는 대통령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B가 아니고 A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지닙니다. 자, 3번. A는 B와 달리 의회 총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 수반이 교체될 수 있다. 자, 봅시다.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 수반이 교체될 수 있죠. 이유는 뭘까요? 자,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 의회의원의 총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은 충분히 교체될 수 있죠. 왜?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통령제는 의회의원과 대통령을 따로 다른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의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죠. 자, 4번 봅시다. 가에 권력 분립의 원리를 적용한가가 들어갈 수 없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둘 다 예를 대답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권력 분립의 원리를 적용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있죠. 이유는 뭘까요?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둘 다 의회와 그 다음에 행정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의 서로 역할을 나눠놓고 권력을 따로 주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조약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은 B가 아닌 A의 요소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조약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통령 조약, 대통령이 뭔가 조약을 할 때 그것을 맺을지 안 맺을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견제수단이죠. 견제수단. 견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제수단을 주었다는 것은 대통령, 즉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해야 할 수단이 필요했다는 이유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B가 아닌 A 요소이다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 요소죠. B의 요소입니다. B의 요소.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견제하면서 상호 보완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그 다음에 정부 형태에 관해 배워봤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특징이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두 가지 정부 형태 중 하나만 이해를 한다면 다른 정부 형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에 관한 복습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국회, 즉 입법부죠. 국회와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의 삼권 분립과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 국가기관이 하는 역할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